처음 테드를 열 때 포스터에 보시면 이 테드에서는 부의 창출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말이 쉽지 돈의 창출이 아니라 부의 창출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의 창출을 주식 투자로 하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많이 비웃던데 사실 주식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이나 아니면 경마와 같이 좀 이렇게 비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그것을 이기기는 어렵다,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운용해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분 3회 대상, 지금은 10조 단위의 자금을 운용하시는 안시영 선무님이 계십니다. 장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고 고래라는 주제로 마지막 테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시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 그리고 뭐 좀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아직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단기 투자 짧게 이익을 내고 나오는 게 되게 대세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기 투자하십시오. 심지어 200년, 30년, 5년 이게 장기 투자의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뭐 30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 장기 투자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절대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가 이번에 주제가 장기 투자, 특히 개별 종목을 오래 갖고 있다고 수익을 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기억하신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금융시장에 나왔을 때 나와서 금융 어떤 업무를 하시건 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1910년 5월 10일은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일 친한 후배가 기아자동차에 나오는 K7 차를 뽑았습니다. 뽑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형님 차 너무 좋아요. 저 이 회사 주식 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샀어요. 거금을 들여서. 그때 주가가 29,300원이었습니다. 자, 5월 10일 날 제가 다니는 삼성생명이 상장이 됐습니다. 저는 후배한테 그랬습니다. 야, 그거 한 번 타놓고 뭐가 차가 좋다고 그러냐. 나는 거의 20년을 다닌 회사다. 우리 회사 상장할 때 11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는 엄청나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때 종합주가 지수는 1667이었어요. 자,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기에 대한 결과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끝낼 겁니다. 자, 200년 동안의 주식이 최고였다. 저분은 누구냐면 제레미 시갈 교수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 그 투자를 하시려면 기본서입니다. 투자의 미래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200년 동안의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수익이 좋았던 게 주식이 됩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에 주식의 수익률은 연 8.4%예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자, 이분이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7가지 투자 조언 중에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모든 장기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주식 비중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25%까지는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으래요. 왜? 깜짝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중소형주가. 그러나 보십시오. 이게 200년을 더 펼쳐본 건데 1775년에 1달러를 투자했으면요 2000년에는 1달러가 23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저기에는 세 가지를 숨기고 있어요. 첫째, 지출. 자, 저기서 200년 동안 투자한 사람은요 항상 지출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소득에 10%의 지출을 했으면 200년 내내 똑같이 10%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쓰지만은 10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 안 쓰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쓰잖아요. 자, 지출을 1%로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2300만 달러가 되는 게 아니라 300만 달러로 바뀌어요. 2%로 늘려봤어요. 40만 달러로 바뀌어요. 그렇죠?
두 번째, 수수료와 세금은 제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100만 원이 있는데 100번 사고 팔았어요. 같은 가격에 100만 원.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100번 사고 팔았어요. 그런데 200년 동안에 내가 하루에 100번을 사고 팔든 200번을 사고 팔든 수수료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거 싹 뺐어요. 왜냐하면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가정을 뺐는데 내가 산 주식은 200년 동안 한 번도 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년 내내 내가 산 주식은 살아있고 아니면 팔고 나서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팔았어야 되고 항상 200년 동안 가야 되는 주식이라는 거죠. 한 번만 망하면 끝나요. 199년 잘했다가 마지막에 하나 잘못 상장 폐지돼 버리면 없어지는 주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기는 200년 내내 잘 가는 주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금융 광고 중에 가장 히트친 광고는 단연 미래에셋 광고예요. 미래에셋 광고는요, 항상 경제 지면에 한쪽 면만 계속 집중적으로 고운 면만 나옵니다. 그리고 색깔도 오렌지색이에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오렌지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오렌지 하니까 뭐 네덜란드 가서 갑자기 생각이 나고 박찬호 생각이 나고 요즘에 그래서 미래에셋이 오렌지색으로 툭해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광고입니다. 자, 안 보이시죠? 제가 크게 보였습니다. 이 광고가 우리 국민들을 미치게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만 보면 장기 투자하고 싶어요. 시장 변동에 따라 단기간의 수익률이 변하지만 멀리 내다보는 장기 투자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 항상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썼어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지금 이 다음부터 계속 예를 들 텐데 항상 좋은 결과 절대 안 가져줬어요. 자, 리만 사태가 터지기 2달 전 인사이트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제가 미래에셋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그게 리만이 터졌을 때 박현주 회장께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저거 100년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말할 수 있어요.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다. 1000년 지나봐야지 그때가 그 기회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시장에는요, 어저께도 오늘도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어저께도 오늘 아침에 모든 증권사들은 저가 매수를 외쳤습니다. 단 시장에 지금 손해보더라도 좀 팔고 돈 좀 갖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증권사가 그러나요? 증권사의 수익은 고객의 수익률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사고 팔아줘서 수수료를 먹고 사는 회사예요. 증권사 운영사는. 계속 부추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최고의 VIP 고객은 꾸준히 돈을 넣어주는 고객이에요. 여러분 혹시 적립식 펀드라고 아시나요? 네. 적립식 펀드 넣어주는 고객은 VVVIP입니다. 자, 이게 드디어 우리 아이 3억 만들기 펀드입니다. 어머니 매달 5만 원씩 넣어주세요. 자, 3억 만들려면 500년 넣어야 됩니다. 왜? 5만 원씩 계속 넣으면은 5만 원 넣을 때마다 그 5만 원에 대해서 일부분은 수수료로 빼갑니다. 300년, 500년 내내 넣으면 500년 내내 수수료가 들어와요. 고객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을 원하는 거예요. 고객을 생각해서 적립식을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영원한 봉이에요. 고객 적립식은. 매달 넣어줘요. 난리 났습니다. 적립식 펀드 이거에다가 맞벌이 10억 만들려면 펀드가 최고다. 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책까지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꿈 10억 만들기. 자, 보십시오. 적립식 펀드는요,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안 좋은 게 적립식 펀드예요. 한 예를 들게요. 이게 미국의 1929년부터 34년, 5년 동안의 주식입니다. 90%가 빠졌습니다. 내가 5년짜리 적립식 펀드를 매달 넣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5년은 너무 짧습니다.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1번을 볼게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자, 주가가 38,000에서 8,800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더 빠졌습니다. 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 2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넣었어요. 원금은 1억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2천만 원도 안 돼요. 2천이 뭡니까?
20년 전부터 넣었던 거는 다 수수료로 나가는데. 자, 우리 펀드 중에서 수수료가 보통 많이 넣는 거는 4%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억을 갖고 있으면요, 10년이 지나면 4천만 원이 없어져요.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전화하고 빼는 거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빠지거든요, 매달. 자, 오늘 주가가 1000인데 20년 후에 1000이야. 20년 후에. 나 1억 넣었으니까 나중에 가서 아, 주가 같으니까 내 1억 주세요. 2천만 원 줘요. 4천만 원이, 8천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고 없어요. 여러분은 자꾸 수수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저 매니저가 잘 운영하니까 저한테 저기에 넣어야지. 절대 아닙니다. 수수료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한국을 볼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했을 때 주가가 1100이었습니다. 이때 1억을 넣었으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1800이 깨졌어요. 이건 1900이라고 하면은 이 수익률은 72%예요. 18년 동안 72%의 수익이 났는데 연으로 따지면 4.8%입니다. 많이 났다고요? 이거 94년에 은행에 갔다가 매년 1년마다 연장했으면요 150%가 넘었어요. 장기 투자했습니다. 18년 동안 장기 투자했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뭡니까? 그나마 이런 인덱스 펀드를 사가지고 살아남으면 최고죠. 자, 보통 사람들 보면 이래요. 너 이 주식 왜 샀어?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 주식은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 될 거야. 그래?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으면 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인출해가지고 장롱 속에 잠가 놓으면은 나중에 자식이 이거를 꺼내보면은 아마 이 자식이 부자가 될 거라고 해요. 한 50년 가면 이 주식은 지금 1000원인데 100만 원은 돼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적으로 주식을 사면.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10,000원의 주식, 1000원의 주식을 샀는데 지금 5,000원이다. 너 주식 팔래? 절대 안 팝니다. 야, 비록 지금 5,000원이지만 좀만 기다려봐. 이건 1,000원이 아니라 2만 원도 갈 주식이야. 이 주식은 진짜 값어치 있는 주식이야. 그런데 잠시 자리 비우는 사이에 고양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HTS를 켜놨었어요. 엔터를 쳐가지고 매도가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다시 사겠니? 했더니 한 명도 다시 안 사요. 다시 한 명도 안 사요. 아우 지긋지긋해. 안 사. 야, 수수료 줄 테니까 사. 너가 아까 그랬잖아. 이 주식 2만 원 간다며. 됐어. 보통 이걸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일단 손해가 나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 좀 흐릿하지만 이게 인간의 뇌예요. 우리는 인간이 경제학의 가장 기본은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 저 위에 뇌에서 반짝이는 거는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듣고 주식 매수를 하기 위해서 엔터를 칠 때 뇌를 찍어봤어요. 근데 저 부분에서 반짝반짝 거려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밑에 뇌는 똑같은 부분이에요. 저건 뭐냐? 코카인을 막 마셨을 때 효과예요.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면은 저 윗부분에서 반짝반짝 거렸어야 되는데 코카인 마실 때나 투자할 때나 똑같은 데서 반짝반짝 거려요. 실제로 증명해낸 겁니다. 자, 개별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상대 가치 투자다, 대박 종목 발굴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에 의해서 종목을 발굴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해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앵무새 한 마리하고 진짜 주식 투자 잘하는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꾼들을 10명을 초대해가지고 시합을 벌립니다. 6주 동안에 6천만 원 가지고 시합을 해요. 그래서 10명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사고 팔 수 있고. 그 대신 앵무새 이름이 딸기예요. 여자예요. 제 애인은 장군이에요. 남자인데. 쟤는 30종목만 사고 팔 수 있어요. 앵무새가 어떻게 사고 팝니까? 이런 식이에요. 공에다가 종목을 말아놓으면 앵무새가 가가지고선 부리로 찝으면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주니까 첫 주는 2개 찍었어요. 그래서 2개를 사고 다음 주에 가랬더니 안 가요. 그러면 그냥 보유. 그 다음 주에 찍으라고 그랬더니 하나 찍었어요. 갖고 와서 이게 농구 골대에 넣어요. 넣고 나서 괜히 기존에 산 거 가가지고 부리로 찝으면 그건 매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6주가 흘렀어요. 자, 저게 귀재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6%였어요.
날아다닌다 하도 너무너무 잘 운영한다는 사람들 4.6%. 딸기의 수익률은 딸기보다 잘한 사람 2명 있었어요. 자, 딸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었어요. 꼴찌가 1명 있어요. 마이너스 28.36. 이때 종합주가 지수는 10% 올랐어요. 쟤는 6주 동안 1376번 거래했어요. 8천만 원을 벌었는데요. 수수료 1억 나갔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손해봤어요. 어느 누가 세대가리 닭대가리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앵무새가 13.7%예요. 런던에서도 영국에서도 같은 실험을 했어요. 3명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는 점쟁이. 런던에서도 굉장히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창립 기념일만 보면 그 회사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알 수 있어요. 굉장한 점쟁이에요. 영국 사람들 은근히 그러고 따져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투자 애널리스트를 했던 전문가, 그리고 4살짜리 여자의 티아입니다. 3명을 불러서 투자를 했습니다. 영국의 100대 기업을 살 수 있고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를 했어요. 자, 점쟁이한테는 그 창립 기념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막 보더니 5개 종목을 실렉트를 했어요. 자, 애널리스트한테는 재무제표를 줬더니 그냥 뭐 공부하더니 뭐 허가 어떻게 하여튼 어려운 말 쓰더니 5종목을 했어요. 티아는 어떻게 했느냐? 포스트잇을 100장을 붙여놨어요. 땅바닥에. 아버지가. 그러면 가가지고 아버지 몇 장 줘요? 네 맘대로 줘. 그러면 5장을 뭐 10장을 줘서 아버지 주면 그걸 매수를 해요. 매수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자, 점쟁이가 이래요. 요즘 내가 약간 몸이 안 좋다. 요즘 신의 계시가 약간 늦는데요. 자, 우리 투자 전문가는 어떠냐면 아니 일주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1년은 해야지 정상적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티아는 아무 생각 없죠. 1년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런던의 주가는 16%가 빠졌어요. 근데 대단한 점쟁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점쟁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 수익을 내면 우리나라 1등입니다. 대단한 점쟁이에요. 진짜 믿어도 되는 점쟁이인 것 같아요. 투자 전문가는 엄청 사고 팔았어요. 사고 팔고 뭐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46% 마이너스. 티아는 5.8%입니다. 자, 티아는 1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걔도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가 토스트잇 넣으면 또 귀찮아서 또 5개 뜯어서 아버지 줘. 그래서 BBC 방송국에서 이 3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대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근데 티아한테는 티아가 안 나왔어요. 전화 연결을 실제입니다. 전화 연결을 했는데 티아가 한마디 하고 끊어버려요. 원래 사회자가 좀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티아야 너 왜 이렇게 했더니 숙제만 하는데 왜 그래 하고 탁 끊어버려요. 그리고 머쓱하게 셋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갔습니다. 자식이 최고다. 일찍 자라. 여러분도 괜히 이상한 분석하지 마시고 종목 나와 있는 한 면을 내일 조카한테 주세요. 얘야 5개만 찍어. 그럼 수익 납니다. 해보십시오. 보통 보면요 경제신문 보면 별 많습니다. 자, 무슨 세력주 포착 기법, 뭐 명동고래 대박주 예언서, 유망 종목 종목, 뭐 이 사람은 종목 검색기가 귀신이에요, 귀신. 노스트라다무스, 나도 노스트라다무스가 될 수 있다. 경제신문 보시면 이런 광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말에 대 종목 뭐 공개하겠다. 선착순 300명, 인당 10,000원씩.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일요일날 사람들 모아가지고 10,000원씩 받고 토론회 합니까? 그 종목을 얘기해 줍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재벌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똑똑한데요. 저 사람 보면 10번 투자해가지고 모두 1위 했대요. 그런 사람이 왜 여기 나와서 방송해가지고 1분에 300원씩 받고 이럽니까? 말이 안 되면 다 가짜라는 거죠, 전 사람.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 지수가. 그리고 대형주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운영 잘하는 펀드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1년이 지나면은요 S&P 지수에 투자하는 거 있죠.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이 48%가 이겨요.
20년이 되면은요, 82%가 펀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지수 사는 게 이겨요. 실제로 통계입니다. 작년에 2010년에 우리나라 주식형 수익률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 주식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로 말하면 액티브 펀드라고 그러는데, 자, 18.98이었어요. 그때 코스피는 2010년에 21%가 올랐어요. 근데 인덱스 펀드는 23.60이에요. 작년에는 어땠냐? 일반 주식형이 더 많이 빠졌어요, 인덱스보다. 저게 결정적인 원인은 수수료예요. 수수료.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권사 운용사는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이러면 막 증권사 운용사가 막 저를 고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텔레비 보면은 뭐 어느 증권사 나와서 새벽에 차트 보면서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는요, 2006년, 5년부터 10년, 6년 동안에 보십시오. 매도가 61건밖에 없어요. 외국계를 평균 내봤더니요, 보통 저렇게 매도가 많아요. 17%입니다. 2008년, 2010년에 매도가 한 건도 없었어요. 2010년에 8만 4천 건 중에 매도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매도를 썼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매도 안 쓰냐? 매도를 쓰면 세 가지 변화가 있답니다. 물론 저 4명, 매도 4건 쓴 사람도 굉장히 고생했는데, 자, 어떤 변화냐? 내가 철강을 담당한다. 매도를 쓴 순간에 철강회사는 갈 수가 없대요. 모든 철강회사에서 못 들어오게 한대요. 정문에서 잡는데 블랙리스트로. 아니, 철강을 애널리스트가 철강회사를 못 들어가면 업종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아침부터 전화가 영업점에서 무지하게 온대요. 증권사는 자꾸 사고 팔아야 되는데 네가 왜 매도 추천해가지고 이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고 막 뭐라고 한대요. 세 번째는 저녁에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대요. 너 애 예쁘더라. 못 끊는다. 실제입니다. 너의 방대 초등학교 다니던데? 그리고 탁 끊어버린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못 써요. 우리나라는 쓰면은 죽음입니다. 그건 죽음. 안 씁니다. 우리나라 이직률 보십시오. 거의 애널리스트는 뭐 엄청난 이직률이 있고요. 평균 애널리스트는 한 주에 한 권씩 써야 됩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무슨 애널리스트가 무슨 기계입니까? 매주 그걸 쓰게. 외국에는 보통 잘 쓰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써요. 우리나라는 매주 써야 돼요. 자, 이 사람은 뭐냐면은 알프레드 콜스라고 이 증권업계에서는 진짜 그 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면서도 계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계산만 하다 그냥 평생 계산만 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진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논문을 썼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논문이 저렇게 똑똑하고 모든 데이터를 갖다 놓고 다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다. 예측 못해. 데이빗 드러먼이라는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더 악랄합니다. 1929년부터 나왔던 모든 그 데이터 있잖아요. 저기 의견, 시황을 다 분석해봤어요. 수십만 건을. 그랬더니 77건이 다 틀렸대요. 그래서 한간의 시장에는요, 돈 버는 사람은 인쇄업자입니다. 아침에 회사 가보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전 밤새 만들어서 전날을 시황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운영력들이 볼 수 있게 새벽 4시 반부터 배달이 됩니다. 인쇄업자만 돈을 벌고 있어요. 자, 미국의 경우 한번 볼게요. 1970년 이후에 많은 수많은 잘 나가는 운영력들이 펀드를 운영했는데 2004년까지 살아남은 펀드는 139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라고 그럽니다. 벤치마크. 그러니까 코스피를 따라가서 코스피보다 1% 이상 못한 애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1% 못하는 것들이 이 중에 76개예요. 자, 인간은 너는 운영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낼 수 있냐 물어보면요, 다른 사람보다 2% 정도 수익을 더 낼 수 있다고 얘기한대요. 보통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좋아. 2% 이상 수익을 냈던 펀드는 몇 개냐? 4개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십만 개의 펀드 중에서 전 4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작년부터 20년 동안 S&P의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8%입니다. 그냥 S&P 지수 샀으면 8% 드셨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1.9%밖에 안 돼요. 더 충격적인 거는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뭐 다우존스랑 미국에는 S&P 500이 있는데 S&P 500은 57년에 500개 종목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 500개 종목은 지금 우리나라는 말하면 포스코보다 더 좋은 회사들일 겁니다. 미국에서 500개를 뽑은 거니까. 근데 2007년 말
왜냐하면 지금 하면 더 없어졌기 때문에. 2007년 말에 500개 기업 중에 살아남은 기업은 72개입니다. 이 중에 시장 수익률, 우리로 말하면 시장 수익률을 이상으로 된 회사는 12개밖에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1957년에 종목을 하나 줬는데 50년 후에 딱 열어봤을 때 저 12종목이 아니면 할아버지 욕하겠죠. 그렇죠? 저 12종목을 고르셨었어요. 1996년에 포천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을 선정했는데 2006년 말에는 34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개별 종목 사가지고 오래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30년 가지고 있으면 몇 개 살아있습니까? 1982년에 초우량 기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히트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43개의 기업을 선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까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43개 중에 살아남은 회사는 3개예요. 월마트, 인텔, 존슨앤존슨밖에 없습니다. 그 초우량 기업들이 없어요. 자, 저는 분명히 이 중에서 투자를 꿈꿔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스펙을 가지고 자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 12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면 주식 투자하십시오. 자, 보여드릴게요. 참을성, 신뢰, 상식, 아량, 마음, 냉정함, 지속성, 겸손, 유연성, 자발성. 이 12가지 중에 하나만 없으면 하지 마세요. 다 갖추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심입니다. 탐욕을 제가 22년 운영을 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욕심을 버렸던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하는 것만 오면 그냥 매도를 했어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자,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금융시장에는 절대 확실한 게 없습니다. 올해 3월까지 모든 애널리스트는 주가가 6월 달에 2,300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2번 오른대요. 금리가 많이 올라간대요. 불과 3개월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300이요? 1,800이 깨졌어요. 그 사람들 지금 조용히 있어요. 어제 또 조금 얘기했어요. 저 매수할 타임입니다. 오늘 막 폭락하니까 조용해요. 이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또 매수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피해 있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분명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제 가능한 건 통제해야 됩니다. 내 목표 수익률이 얼마다. 하루에 거래를 몇 번 하겠다. 왜? 수수료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통제하셔야 되고요. 상호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제일 조심할 게 미국 주가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주가도 오르겠지. 아닙니다. 실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우존스랑 가장 잘 움직이는 게 뭘까? 다우존스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거. 상관계수라고 그러는데 저게 50%가 넘으면 굉장히 잘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우존스가 100번 오를 때 얘도 75번 같이 따라 오르는 거예요.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방글라데시 버터 생산을 남았어요. 자, 오늘 버터 생산이 많으면 다우존스 사면 됩니다. 내일 오를 거니까.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있어보면 친구나 누구한테 전화 와요. 너만 알아. 너만 알고 있어. 이 주식 있지? 우리 매형이 다니는데 내일 계약건이 있어. 너만 알아.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미친.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 다 합니다. 전국이 다. 꼭 그런 거 사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는 항상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통 저는 그래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쳐다봐라. 일주일 있다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장기 투자 보셨지만은 장기 투자 한다고 무조건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개념 버리세요. 개별 주식 투자, 그 잘 나가는 회사 다 망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의 흐름을 타면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무조건 정리식 넣어가지고 30년 되면 3억이 만들어지고 그런 착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권유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 다 감안했을 때는 인덱스 펀드, 제일 수수료가 낮은 펀드라든지 ETF라고 있습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가지고 ETF 펀드 이런 거 가입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혹시 사가지고 다음날 이거 보고 기분 나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2년이 지났어요. 2012년 5월 10일 기아자동차는 79,800원이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대단한 후배입니다. 제 후배는. 삼성생명은 한 번도 11만 원이 못 가고 계속 밑으로 있다가 마이너스 11%입니다. 자, 코스피는 1944예요. 19.6% 올랐어요. 제가 후배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너 그때 2년 전에 차 사면서 샀던 주식 엄청 벌었겠다. 형님, 32,0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뭐 샀는데? 에코솔루션 샀어요. 그건 어때? 작년 6월 10월에 상승했어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저는. 봤을 때 제일 1등이 누구예요? 코스피에 투자했던 사람이 1등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근면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진다면 금융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요. 저는 끝까지 금융시장을 지키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금융시장에 들어오면은 반가운 마음으로 안아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노력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